상복을 입은 두 남자가 관짝을 각각 한쪽 어깨에 쥐고 춤을 춥니다. 일명 공무원 관짝춤.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영상이었죠. 적정 유지거리를 알려줄 뿐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조회수가 무려 1,0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이번엔 공중공중 슬릭백을 주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수구에 빠진 건데요. 상수도 공사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교통섬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지진, 산불, 대설 같은 재난 현장을 수습하는 공무원들의 모습, 그리고 공무원 회식 문화까지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올렸다면 100만 뷰. 충주 소식을 전국에 알린 사람,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MD용 심정우입니다. 공무원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복지부동이나 무사한 일, 아니면 단정함, 절제,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은 공기 같은 존재라고들 하죠. 없으면 안 되지만 또 잘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 말이죠. 그런데 그 공기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우리들이야 신선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매일 붙어 있는 동료들은 어떨까요? 그 향이 싫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에게도 야 너도 그 향 좀 뿌려봐 라고 계속 그런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공무원 사회로 충주맨이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표를 했습니다. 이유를 두고는 여러 해석들이 나왔죠. 그 중에 충주시에서 일한 어떤 분이 익명으로 쓴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충주맨 김선태 씨를 시기질도 아니들이 틈만 나면 김선태 씨에 대한 뒷담화를 했고 내부 포털에 김선태라고 지어진 욕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라고 폭로한 겁니다. 물론 충주맨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버젓이 증거가 딱 있으니까 대중들은 이걸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것보다 그의 사표에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조기령 전 충주시장의 대장이라고 보는데요. 이 조 시장은 연임 제한 때문에 3선 중간에 충북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물러났습니다. 행정조직에서 윗선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죠. 콘텐츠의 자율성부터 예산, 인사평가 이런 게 이제 윗선을 바뀌면 다 바뀌니까요. 조 전 시장은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서 사전 조사도 많이 했고 충주맨에게 유튜브를 맡기고 나서는 전권을 줬습니다. 충주맨이 시키는 걸 싫은 소리 안 하고 다 했죠. 그래서 우리 동네 시장은 몰라도 기령이 형은 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또 이걸 보고 자기 정치를 위해 충주맨을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을 발탁한 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성과가 있었다면 그건 오히려 행정 책임자의 정상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질투로만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하죠. 공공기관은 기업 유튜브와는 또 다르니까요. 하지만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정책 공부도 이제 보도자료로만 끝나지 않는 시대죠. 유튜브, 숏폼, 밈, 뭐 이런 대중문화의 문법이 행정 영역까지 들어온 겁니다. 중중에는 그 문법을 받아들인 일부 사례이고 성공한 사례이죠. 조 시장은 이걸 수용할 리더였고요. 전통을 파괴한 게 아니라 전통의 범위를 확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직의 균형이 흔들리면 제도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왜 쟤만 저렇게 주목받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이런 반응들이 터져나오는 순간 이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조직의 수용력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핵심이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커리어를 위해 일하기도 하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성과도 내고 도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정책 공부도 하고 이게 더 나은 승진 사유 아닐까요? 일 못하는데 위에만 잘 보이는 것보다 일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더 건강한 평가기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떴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서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도 이직 못하겠죠. 지금 네이버를 예를 들어보면 네이버는 삼성 SDS의 산업벤처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재용이랑 이제 와서 야, 너네 원래 우리 회사였으니까 네이버 우리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전통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 이게 미덕일까요? 공공기관은 신뢰를 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하지만 이제 홍보하는 대상도 젊어졌고,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도 나와서 환경과 조건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걸 포용하지 못한다면 조직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정책 홍보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면 획일성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다양성이 허용될 때 비로소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용이야말로 변화를 견디는 힘이고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아닐까 싶어요. 중중에는 공무원이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행정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공공조직도 시대의 언어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실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 시도 자체가 무의미했던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를 전통으로 지키고 어디까지를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공기는 꼭 무향이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향도 섞일 수 있는 것입니까?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조직과 문화를 만드는 힘은 어쩌면 바로 그 포용의 폭에서 결정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도맨이 물러난 것을 갖다가 그냥 한 사람의 사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공공 분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만 중증인을 잡을 수 있는 주노꾼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